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서한조경의 대표 조경가 정영선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교수님과 소장님들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첨언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시 기획자로서 또 정영선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작업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모지와도 같던 개발 시기 한국의 1세대 조경가로서 또 직업 여성으로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온 것들이 그런 역사가 많은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정영선 작가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탐구 그리고 땅을 읽는 체화된 감각으로 자연을 재료 삼는 예술을 해온 조경가입니다. 때로는 투사적인 불의 열의로 또 때로는 큰 산처럼 보듬는 보살핌으로 사람과 자연, 도시와 경관에 있는 연결사로서의 조경가 역할을 실천해온 장본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담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조경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조경진 교수님은 한국조경학회 회장, 2022년 IFLA 세계의 조경가협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야심찬 연보를 의뢰드렸는데요. 전시장 입구와 전시 도로계에도 실린 정영선의 삶과 작업의 역사, 한국 조경사 그리고 세계 환경 관련 사건의 연대기 작성을 이끌어주셔서 이번 전시의 시공간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교수님의 글 한국 자연주의 조경가 정영선 론이 지난달 퍼블릭 아트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담자로서 더 적절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배영민 교수님 소개합니다. 배영민 교수님은 건축 역사가, 비평가, 큐레이터로 포트폴리오와 다이어그램, 한국 건축 개념사전, 감각의 단면, 아모레 퍼시픽의 건축, 의심이 힘이다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2차례 한국관 큐레이터로 참여하며 2014년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초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미술관을 기획했고 현재 순환경제를 주제로 이번 5차 광주 폴리 총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 한반도 오감도 그리고 같은 해 건축가 조민석의 플라토 개인전 메스스터리스 건축학의 전후 전시를 같이 기획했던 인연이 있는데요. 큐레이터로서 저의 어떤 초기 커리어를 배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영선 전시를 기획하면서 당시를 많이 회상하게 됐기 때문에 또 오늘 모실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선 작가님, 조경진 교수님, 배영민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앞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 시간에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원래 50분 예정됐는데 2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꼭 마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지루하시죠? 한번 기지개 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4년의 봄, 여름 정영선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국현 서울관에서 정영선 전시를 지금 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두 분의 도슨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도슨트 설명을 듣는데 너무 친숙한 공간인데 그동안은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정영선 조경가가 설계한 거구나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하고 흥미로워하신다고 합니다. 열기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다운 감독이 오셨는데 4월 17일 날 개봉한 땅에 쓰는 시도 지금 다큐멘터리로서는 2만을 넘어서서 대단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매체, 그다음에 신문의 칼럼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넘어서 이렇게 선생님의 서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뭔가 시대 정신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은 기후위기에 지구를 돌보는 지킴으로써 우리의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공감을 넘어서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이런 건축과 교육과의 관계, 기후위기의 조경과 건축이 할 일들, 젤리코 수상 뒷얘기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던지는 메시지, 이런 얘기들로 풀어갈까 합니다. 선생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원래 뒤에 이미지가 있었는데 포스터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포스터에 저 이미지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나 아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다 말씀을 해주셔서 남해 사우스스케이프 시공 현장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 전시가 상당히 뜻깊은 것들은 실내 전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실제 전시마당의 정원과 그다음에 종친부 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상당히 온전하게 이렇게 이 자연 공간을 체험하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 할머니 있잖아요.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뭐 옛날에 한 작품들을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어안이벙벙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선 뒤에 있는 그림 보면 굉장히 근사한 제대로 된 바위들이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남해 사우스케이프를 처음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조금 엇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라 그럴까 나한테 일을 주신 분하고 또 내가 일을 맡게 되는 사람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초기부터 이렇게 인연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내외분을 처음 만나러 가는 날인데 그 사우스케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나한테 설계를 줄까 말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가는 날인데 집에 마당에 있는 억새풀하고 몇 개를 제가 뽑아가 갔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뭐 그 남해의 바닷가에 아마 이런 풀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원래 경관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레인하고 제가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즐겁게 1년, 2년 일을 한 경우는 드물다 할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하게 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가면 공사를 하다가 바위산이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메인 건물 숙박시설하고 그 전체 메인 홀하고 뭐 휴식 공간하고 이게 뺑 둘러싸이는 그 한가운데 있는 바위가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서 깨다가 중간에 그냥 대충 놔두고 이제 조경공사 하는 사람이 오면 이 바위를 다 드러내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 일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위 이야기를 하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첫 마디가 저는 저 바위를 살릴 건데 저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시 다듬어서 하나의 바위로 된 말하자면 조각처럼 되면서도 저 바위로 인해서
땡둘러산 건축들이 다 다른 고유 기능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바위에 물도 있고 꽃도 있고 모든 거 있게 하겠노라 했더니 알아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날부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자가 저랑 같이 호미 들고 혹은 뭐 이렇게 두들길 수 있는 망치 들고 바위를 손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손으로 다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경가가 만든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하신 것이지만은 그런 인연을 가지고 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했어요. 전시 맡은 여기에 이제 조경 전시회를 한다면서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제 잘난 척하고 전시 공간 중간에 있는 저 잔디만 있는 저 공간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좋은 중정을 만들겠노라. 그 다음에 종친부 마당하고 사이에 인왕산을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그 잔디밭을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종친부도 살리고 그 공간도 살리겠노라. 큰 소리 빵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과정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간단하게 전시를 하려다가 조경공사 벌린 예산이 아마 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전시공간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은 옛날에는 잔디가 있고 가끔 가다가 조각을 전시하고 전시를 보던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쉬는 장소였는데 이것을 그 초기에 제가 그냥 흙이 없으니까 식물을 심으려면 아무래도 흙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강원도에서 좋은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자연석을 넣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풀을 심거나 하겠노라 했던 거고 그걸 직원이자 아들인 친구가 이제 잘 좀 저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바깥도 마찬가지 종친부 마당하고 전시공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친부라는 중요한 우리 고건축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김재 선생이 그렸던 그 인왕제색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인왕산이라든가 앞에 있는 고궁이라든가 서울의 풍경을 여기만큼 멋있게 볼 수 있는 그 서울의 경관의 핵심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터에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배영민 교수님께 질문을 부탁드리는데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많은 작품들이 서안 조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들은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할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건축과의 관계, 그다음에 의뢰자, 클라이언트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민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게 정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에서 제가 이렇게 초대받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왜 여기에 올 수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정영 선생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80년대 중반에 그때 건축가로서 환경대학원에 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환경대학원에 가서 85년이에요. 조경식물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들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꼭 여태까지 제가 들은 어떤 과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정 선생님이 저희를 광릉 수목원하고 홍릉 수목원 다니면서 나무에 기울이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A 플러스를 맞았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믿거나 말거나 조경학석사예요. 제가 심지어는. 근데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의 그 유산이 그 여전히 이제 건축계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도 얘기를 하지만 이 경계를 좀 허무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서는 스스로 자기 분야를 해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나름대로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 이 자리가 뭐 아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최근도 아니고 한 이렇게 다녀본 이런 심포지움 중에 가장 재밌고 배울 것이 있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론 이제 정영 선생님 이 시기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이제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오늘 자리를 기획하신 이주혜 학예사님하고 최 교수님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렇게 치하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미술관에서 조경 전시를 한다. 이거 자체가 어떤 담론을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하연 교수님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조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면서도 이게 이제 스스로 해체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미술계든 건축계든 어떤 도시 계획 분야이든 간에 그 상황이 지금 기후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진짜 이 소위 건축 도시 조경이라는 게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해체해서 다시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해오고 근데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정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몇 번 혼났어요, 진짜. 제가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아모레 프로시디에 그 책을 써야 될 때 이게 정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축책을 쓰라는 이게 있어요. 이건 이게 건축 프로젝트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알았죠. 이게 훗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제가 지금 기후 위기에서 더욱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건축 얘기를 조경 앞에서 했을 때 그 기후 위기에 소위 또는 요즘 흔히 쓰는 인류세라는 말이죠. 그의 그 원죄를 건축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는 것, 그 길을 짓는 토목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원죄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재료와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조경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 전제는 이거는 이 두 개의 개념과 단어는 스스로 해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분야나 개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받은 항상 이게 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영 선생님 작품을 보게 되는 거는 건축가가 저를 이제 그 현장에 내 건물 좀 받아오 하는데 이제 가보면 정 선생님의 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남해 사우스게이트 조민석과 조경수의 좋은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과 이 건축이 어우러졌을 때 이 가장 훌륭한 점은 이게 조경인지 저게 아까도 그 지적이 있었죠. 이제 원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없지 사실은. 저게 원래 그랬었던 건지 정영 선생님의 조경 작업이었는지 저건 건축이야. 이건 조경이야. 이거는 뭐 도시 영역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어떤 공간이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정 선생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레벨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건축가들하고 작업하셨잖아요. 뭐 이미 아까 나오셨던 조성영 선생님이라든지 민현식 선생님 쭉 이렇게 있고, 해외 건축가로는 뭐 최근에 마리오 보타하고 알바로 시자, 데이비드 치퍼필드 이렇게 됐었는데, 특히 이제 그런 어떤 협업과 그 분야를 이렇게 해체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인지 조경인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게 즐겁게 하셨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예전에 시자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웠던 그런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다양한 어떤 건축가들은 뭐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그리고 많아요. 이제 그 뒤로 가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조경의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건축이든 조경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시대를 그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말씀을 이제 확장을 해주시면. 우리 분야를 만들조자 경치경자 조경이라고 한 것이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 못 바꾸고 있어서 참 애매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정말 위대한 건축가가 혹은 내놓으라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의 부속물로서의 뭐 나무 몇 그루 심어가지고 인허가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아예 제가 그 일을 맡지를 않았어요. 가능한 한 뭐 바빴어요, 뭐 어째서 하고 적당히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건축가 선생님들하고도 일을 할 때 선생님들 성격이 워낙 달라가지고 말하자면 누굽니까? 우리 국내 건축가들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 한결같이 다른 분들이면서 또 한결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친하게 지내시니까 제가 거기 끼어가지고 누구 흉을 볼 수도 없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쩔쩔매면서 지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건축가들하고 그다지 그렇게 투닥거리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도 아이고 뭐 조그만한 여자가 와가지고 쨍쨍거리니까 더한 시끄럽게 그냥 봐줬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그 처음에 한 몇 가지 일들 그것이 큰 이 파도를 일으켰었어요. 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희원을 처음 오픈하는 날 오픈식 할 때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고 미리 알았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오신 여성분들이 전부 다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뭐 제가 애교를 부린 건 아닌데, 희원을 설명하면서 느끼기는 내가 오늘 여기서 잘 설명해서 조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내 고객이 된다면 아이고야 나 괜찮겠다라고 혼자 속셈으로 생각했는데, 거짓말같이 그날 이후에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만큼 서로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해드리고, 그 일이 어떤 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그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 모든 사업체, 모든 연수원, 모든 학교, 모든 시설들을 결국은 다 짓게 되실 분인데, 그거 이전에 먼저 그 주변의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실 수만 있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없더라도 후학들한테도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조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참 우리 분야를 제대로 알려주고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을 잠재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객과의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더 치중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 희원을 만들고 나서 개인적인 일들 혹은 어떤 기업의 일들은 도맡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국가적인 일은 그 뭐 선유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일이 많아졌지만 그때도 선유도 공원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현상 설계회가 발표하러 가는데 아까 전원정 씨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현상 설계 내용을 발표하러 갔는데 뭐 그 발표를 비교적 제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발표하는데 시간 맞춘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고 딱 주어진 시간 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경 분야에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학교에 들어갔어도 환경대학원 1학년 학생들이 건축과에서도 오시고 뭐 다른 분야에서 많이 오고 미대에서도 오시고 해서 정말 그 다양성에 참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도 조경을 가르칠 분이 없으니까 뭐 토양 가르치는 분, 뭐 건축하시는 분, 뭐 혹은 미술하시는 분 이런 분들로 수업을 다 채우고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로 재학 시절에도 몸 아끼지 않고 학교에서 그 재학 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오형 선생님이 계속 가지고 오셔서 실습 삼아 일을 시키는데 그 경주 불국사 할 때는 정말로 코피 많이 흘렸어요. 우리 뭐 주야로 밤을 샜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게 묘지공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묘지에 대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시북묘지공원을 충청도에 이제 제가 청주대학 있을 때도 하나 만들고 재학 시절에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고 또 그거를 오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보사부 장관한테 가서 직접 설명하게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하면 되는데 문 밖에서 연습을 또 시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 실수할까봐 그렇게 좋은 스승이 좋게 저를 끌어주시면서 또 나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이때 묘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한다. 오늘 보사부 장관님을 내가 뭐 완전히 설득시키겠다 막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여러 군데 묘지공원 또 전국에 이제 그 수목원들 다 정비하는 문제 또 식물원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하도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 일대를 제대로 한국적인 분위기로 전부 만드는 그 불국사 전체에 대한 불국사의 그 호텔 흘러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고 거기 가면 지금도 돌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환경대학원에서 고쳤노라고 그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고쳤다는 팻말이 하나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사님들의 노력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조경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고속도로변에 그 식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변에 있는 주택이 너무 허름하니까 농촌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희대학에 계시던 농촌주택 연구하시던 교수님하고 정말 주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농촌주택 마을을 만들었더니 농사를 짓는 부인이면서도 우리 싫다. 우리도 뭐 서부 영화에 보이는 울타리 해다오, 아파트에 있는 테라스 해다오, 한옥을 그냥 잔잔한 주택을 만드는데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농촌 주택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지붕 색깔 좀 정리하는 거, 고일 1차 하고, 두 번째 여자들한테 일하기 좋으니까 부엌을 제대로 현대적으로 만들어주는 무료 봉사 일을 농촌진흥청하고 전국의 농촌에 다니면서 농촌주택의 부엌 개선하는 일을 하는 일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참 우리나라가 뭐 안동 하회마을이다 뭐다 다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사람, 남편은 농사를 짓더라도 같이 살 여자가 죽어도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살기 싫으니까 심지어는 아파트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기르던 소는 어떡할 겁니까 가니까 보면 아파트에 올라가면 소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묶어놓고 올라가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농촌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던 건축가 교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또 우리 이게 서울에 여러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주택이라 해가지고 뭐 만들었던 그 마을들을 너무 뭐 이렇게 거칠고 나빠가지고 또 한양대학 건축가 교수님하고 일일이 집집이 다니면서 주택 정원은 이렇게 하고 마을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주택 내부하고 외부를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을 거리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간사에 가가지고 커피잔도 사고 공간사에 가서 꽃병도 사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꽃도 가서 꺾어가지고 실내 장식 다 해놓고 농촌주택이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통 주택들 만드는 것들 실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안팎을 전부 다 정리하는 일에 조경 시작한 초기에 한 10여 년은 그런 일에 아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회사 일이 바빠지고 회사 일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아까 본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할까요? 제가 약속을 해드렸는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한 4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에서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한 5분만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쉬는 시간에는 여러 건축가와 함께 했었던 좀 더 생생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젤리코상 수상 얘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3년에 제프리 젤리코상 수상을 하셨고요. 전 세계에는 15명만이 수상을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인 2분, 그다음에 한국 3번째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외국 조경가들이 22년에 세계 조경가대회 광주에 와서 우리 땅에 쓰는 시 베타 버전을 보고 정말 앙리 바바 등 많은 조경가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든 정서, 감각 같은 것들이 세계인한테 호소력이 있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실은 23년에 스톡홀름에서 어떤 수상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상 받을 때의 소감 얘기, 그다음에 수상 소감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면서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는데 없었는데 그냥 수상 받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영화에 나오는데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조경가들의 건투를 빕니다.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셨던 소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최근에 많은 영상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일본예술학교 어린이들과 정영선의 즐거운 정원 초등학교 학생 강의를 하는 강의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전달돼서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꺼번에 들으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얘기 해주시죠. 젤리코상 수상하셨을 때 그냥 소회, 그다음에 마지막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랑 밖에 젤리코상을 탄 거는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걸 추천하신 분이 너무나 저랑 오래된 고객인데 아름지기 이사장께서 추천서도 잘 써주셨고 또 거기 위원으로 있는 선생님 덕이지 내가 여기 앉아서 시골 할머니가 무슨 재주로 그 상을 탈 수 있는 준비를 했겠어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조경계를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갖춰진 우물 안에 있지 않고 전국 세계적인 여러 행사나 이런 것을 사제를 털어가면서 다니시면서 또 협업하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세계화 시대에 조경계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박수를 해야지 제가 제가 예를 들어 조경이 아무리 중요하다 이렇게 떠들어서 하도 건축 분야에서 내 몰라라 이렇게 부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여전히 행복하고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상을 탈 때 제가 제일 많이 거기서도 강조한 것이 지구가 자꾸 변화하고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지구를 살기 좋은 지구로 만들기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경가가 나서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도 우리 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여기서 1분만 더 할게요. 늘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이다. 한국은 보면 동서남으로 전혀 다른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산들이 이어지는데 그 산마다 다 다르고 그 산들이 주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 흘러서 한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강으로 가는 그 풍경들도 대단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요새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산 꼭대기까지 그걸 굳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오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계단 내지 뭐라 그럴까요? 목재
울타리 이런 걸 어떤 경우는 막 길 하나만 또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사방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왜 산에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전통적인 혹은 아름다운 우리 산을 지나치게 이용자 위주로 사람 위주로 너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할 때 부디 비논이 그렇게 뭐 올라가는 길 뭐 이런 거 제발 좀 그만 만들고 꼭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고 이런 일은 조경가 여러분들이 그 산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파악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보다가 어느 산인지 몰라도 올라가는 길이 그냥 한 대여섯 군데를 전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어쩌자는지 제가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게 한국 현실인데 오늘 여기에 오신 조경가 여러분 혹은 일반인들 모든 분 혹은 공무원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조경하시는 여러분들이 경관을 보는 눈,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다시 전파하는 능력 이런 것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설득력 제발 관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나 업적 위주로 만드는 내가 시장 시절에 내가 무슨 시절에 했던 걸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되고 그 시민들이 바르게 산을 이용하고 강을 이용하고 바다를 이용하고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전시회나 이런 기회가 그게 좀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 다 채우네요.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건축과 조경과의 관계는 저 도록을 보시면 민현식 선생님과 김종교 선생님 대단 무척 저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민현식 선생님이 든 선생님의 그 조경은 생명기술,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씀도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록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회 학회사님이 든 기획 의도도 상당히 선명하고 분명했고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온 한 조경가의 삶과 작품을 살피며 엄연히 존재했지만 역사화되지 않은 서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상당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영선 전시는 저희 조경계에서 무척 뜻깊은 일입니다. 전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영선과 서양 조경의 작업은 한국 조경 50년의 성취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조경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과 정영선의 전시 내용이 한국 조경의 일반적인 흐름과 함께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플링 되는 것도 있고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튼 그러한 간극 자체가 아마 배정환 교수님 도록 원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한 조건을 돌파하셨던 힘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기로 하신 것 같은데 미래 세대들한테 그것들을 온전하게 또 요청하는 것들은 좀 무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의 어떤 집합적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빼먹었는데 기후변화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김선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함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 던져진 과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청중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방금 너무나 뜨겁고 정말 감동적인 여러 대화들을 들었는데 이 에너지를 이제 관객적으로 넘겨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 많이 언급하셨지만 시간이 조금 넉넉하진 않아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이크 전달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영선 조경관님께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파란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강연 세미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조경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루트릭스 대표 안정록입니다. 저도 설계 출신이긴 한데 정현석 교수님의 설계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식재 재료 이런 것들을 또 너무나도 지역의 형태에 맞춰서 잘 써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잘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식재의 생산이나 이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가들은 화가라고 치면은 식재가 결국 물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얼만큼 좀 풍족하고 아니면 이게 잘 구해지고 잘 쓰여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준이 충분히 되는지 그렇게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마디죠. 지금 자생적 이야기는요 충분하죠. 재배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 꽃시장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원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혹은 여러 군데에서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 경우는 그 자생식물들을 제가 씨앗을 받아서 내가 모종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현장에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내줄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립을 심는다, 혹은 장미를 심는다, 백합을 심는다, 이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우리 자생식물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산나물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혹은 그래서 종류 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헌에 빠진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논둑에서 어떻게 겨울가에서 어떻게 농촌 풍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도시 정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바위하고 어울리는 식물은 뭘까?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고 심어보고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간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전에 대전 엑스포를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대전 엑스포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조경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그때 강원도에서 벌개미치 그거를 어떤 공무원이 들판에 있는 벌개미치들을 너무 이쁘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아시아 선수촌 근처에
이제 공사하는데 몇 개를 가져와서 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이쁜 꽃이 있었네 그랬더니 강원도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이제 조경 공사하는 사람하고 가가지고 벌개미치를 그 혹시나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가면서 받았다든지 이렇게 그 식물을 하나씩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그것을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이 계절에 따라서 어떤 풀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지는 잘 관찰해서 뭐 그걸 장미하고 심어도 어울리고 우리 꽃이 외국에 내나가 하나도 저기 그 기죽을 일 없습니다. 제가 조경 공부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독일에서 가든 쇼를 하는데 5년 주기로 그 국제 전시회를 합니다. 그 국제 전시회를 하는 해에 혼자서 덜렁덜렁 그 독일까지 가가지고 도구는커녕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좌우진간 가서 전시장 안에서 아침도 해결하고 점심도 해결하고 저녁도 해결하면서 보는데 가장 제가 쇼크받고 받고 많이 울었던 것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한국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언덕길 내려오는 데다가 옥자마하고 비비추하고 마타리하고 또 이게 노로즘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전부 한국 원산이고 한국에서도 어디서 왔다고 이름을 딱 밝혀놨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막 정말 가슴이 저리저리하던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저는 한국 조경을 한다 그러더라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버님이 키우시던 튤립이다, 수선하다, 백합이다, 뭐 이런데 굉장히 국화다, 뭐 모란이다, 작약이다 이런 아주 고급 뭐 이런 식물을 알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풀 가지고 이게 한국 원산이라 해가지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돌아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마 엉뚱하게도 독일의 가든 쇼장에서 우리나라 식물을 키우고 기르고 그거를 전파하는데 좋은 정원을 만들고 하는데 쓰겠다고 각오한 것이 독일의 가든 쇼였다는 웃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선생님의 그 자생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일화 같고요. 저도 저 별김씨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 조은가협회에서 공로 메달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그 도안으로 벌개미치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전 질문자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원문화연구소 월화랑의 신지선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질문이 3가지인데 쓸데없는 질문 2개랑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정영선 소장님은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신데 요즘같이 이런 슈퍼스타가 되시는 기분이 어떤지 좀 소감이 궁금하고요. 2번째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항상 보면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호미질을 하시잖아요. 그 무릎과 허리 관리 비법도 저는 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피에트 아돌프와 같은 자연주의 식재와 정영선 소장님의 어떤 그런 식재 방식이 뭐 비슷한 듯 보이면서도 굉장히 다른데 그 가슴 사무치게 아름다운 그런 소장님의 어떤 그런 식재 방식이 그런 외국의 어떠한 사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쯤 될 거예요. 아마 어디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 조경가가 만드는 정원 옆에다가 제가 또 정원을 해야 되는 데가 이제 저기 어디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식물들 A라는 식물, B라는 식물, C라는 식물이 봄, 여름, 가을 너희들이 누가 먼저 꽃이 피거나 누가 먼저 단풍이 들거나 혹은 서로 꽃이 안 피더라도 잎이 어떤 모양이거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식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그 장소에 맞게 심을 것인가를 사실은 노심초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놨다가 집의 경우는 제가 실습장이죠. 이렇게 심어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바위 틈에는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어디는 어떻게 하고 그늘은 어떻게 하고 물가는 어떻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들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겨울에 잎이 다 진 겨울에 정원이 아름다우면 1년 내내 아름답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아름다우려면 소나무 심고 상록수 심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겨울에 낙엽이 진 상태에서 혹은 뭐라 그럴까요? 이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라도 그 구성 자체가 아름다우면 그 다음에 봄도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바람에 따라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니까 그거는 또 이제 그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을 시집을 보내랴 여기서 적당히 다시 좀 딴 장소로 옮겨주랴 하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묻습니다. 너 시집 가고 싶으면 여기 조금 더 크고 이따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혼자 살다가 보니까 허구헌날 식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내가 대하는 나무, 풀, 바위, 물 이런 거 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가 제가 말하는 주 대상이 됩니다. 우선 늙어서 기도 잘 안 들리니까 어차피 사람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야기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비법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특별히 책을 보고 공부한다. 그것보다 실제로 경험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험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의 비결은 끊임없는 자기 관리, 자기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인데 질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별서정원의 나희덕의 여를 떠올리신 것과 그 젊은 시절의 정영선 선생님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젊은 시절의 정영선 선생님의 그 질문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 그 시절부터 걸어오신 길 자체가 어린 여자아이들부터 지금의 그 중장년 여성들까지 더 큰 꿈을 꾸고 틀을 깨서 사고하고 분야를 달라도 많은 꿈을 꾸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서 존재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농가대를 졸업하시고 시인으로 등단을 하시고 주부 생활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조경대학원에 30살에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회적 틀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30살에 대학원을 가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회사를 세우는 데까지 그렇게 계속 틀을 깨서 사고하시면서 일을 크게 하셨나? 선생님의 작품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한국 전체에 어떻게 시를 쓰셨나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이 할머니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 비밀이 다 탄로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0살을 쯤에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 학교 교사이시면서 별명이 삐쩍 말랐다고 무섭고 삐쩍 말랐다고 그 아버님 다니던 학교에서 비스마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좋은 뜻이 아니라 삐쩍 말랐다 그러는데 그 아버님이 학교 사택에 살 때도 너무너무 많은 꽃을 정말 예쁘게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은 제가 아주 어릴 때 거의 초기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간다고 아버님이 직접 학교 목공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책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전뱅이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 머리맡에 두셨더라고요. 눈 뜨고 보니까 예쁜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문 확 열고 아버지 책상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는 마침 그때 옥자마 싹을 이렇게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옥자마의 아름다움 뭐 이런 식으로 그 식구들과 그 어떤 식물을 만나는 순간순간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 과수원 언덕길을 이렇게 쭉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길에 어쩌다가 없는 돈 가지고 아버님이 한두 포기 꽃 사다 심거나 큰 바위 밑에 백합을 심어 두셨는데 그 큰 바위에 있는 백합의 이미지는 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디든지 바위만 보면 백합부터 먼저 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대구에는 이 동호회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뭐 남학생들이 대여섯 명 쫙 와가지고 교장실에 와가지고 국어과 선생님하고 같이 면담을 해야 되는데 나를 갖다가 자기들 멤버로 해서 그때는 동호회라는 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시동호회를 만들자 하는데 참석해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학교 선생님들도 겁도 없지고 남학생들하고 하는데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미 우리 학교에서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을 타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런데 가도 되겠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때 거기 가서도 나는 나중에 뭐 시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버지처럼 정원 만들고 이런 거 할 사람인데 우리 고향 사과밭에 있던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전통 마당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그때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미국 공보실에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여러 다큐멘터리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미국 시골에 있는 집들 유명한 건축가의 유명한 그런 전원주택 같은 거를 세상에 한국의 그 6.25 사변 후에 그냥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시절에 주택 전시를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과 땅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중에 공부해가 저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야지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질문이 좀 빗나갔지만은 조경공부 뭐 직장 생활 하랴 뭐 하랴 또 우리 분야가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조경학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거지 일부러 늦게 시작한 거는 아니라는 거. 항상 조경이라는 이름보다도 식물을 심고 정원을 만들겠다는 그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교수 그만둔 거는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 늦게 결혼한 남편이 죽어도 싫다 그래가 뭐 누가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낼 테니까 사무실 하나 내줘서 그랬더니까 흔쾌히 사무실 내주더라고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무실 짓는 모든 비용은 초기에 월급까지 남편 돈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풍성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정영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일을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분야는 다르고 저는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고 또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또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 연기 학술 행사 정영선이 만든 땅을 읽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